크리스마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와 캐롤이 어우러진 그 밤, 저는 부엌에서 국물을 더 떠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30에 넘게 이 집 살림을 함께 했는데,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는 여전히 남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예민해서 그래라는 한마디뿐이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만난 시누이의 입에서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 말이 만들어낸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 문부터 열어봅니다. 시댁에 가져갈 반찬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냉동실에 미리 얼려둔 육수는 남았는지,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한숨이 새어나오곤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이 밀어 넣어뒀던 김치통을 꺼내고 얼려둔 멸치 육수 팩을 세어보니 2개가 남아있더군요. 이 정도면 국은 끓일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냉동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김치찌개용 앞다리 고기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핏물을 빼느라 찬물에 담가두고 다시 꺼내 기름기를 떼어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올해는 좀 달라질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고 준비할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면서 피로가 몰려오곤 했습니다.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쥐었을 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보, 우리 그냥 내년부터는 간단히 하면 안 될까? 거실 쪽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싱크대 쪽으로 걸어와 제 옆에 기대 섰습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기다리시는 날인데 애들도 할머니 집 가는 거 좋아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트리를 만지작거리며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님께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거실을 한 바퀴 도는 모습, 그 따뜻한 장면은 분명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따뜻한 장면 뒤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냉장고를 정리하고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하는 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저는 고기를 한 점 한 점 썰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그냥 하자. 어차피 해왔던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고 손끝이 시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짝이는 트리 장식과 빨간 리본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트를 하나 끌고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시금치, 무, 당근, 대파 하나하나 골라 담으면서 머릿속으로 메뉴를 정리했어요. 갈비찜은 해야 하고 잡채도 만들어야지. 샐러드는 간단하게. 과일 코너에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과 한 박스를 살까 아니면 배와 귤을 섞어서 살까? 결국 둘 다 조금씩 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과일을 좋아하시니까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을 때 옆 레인에서 젊은 부부가 케이크 하나만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가볍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장바구니가 3개나 되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뒷자리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장바구니가 덜컹거릴 때마다 허리가 조금씩 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걸 또 냉장고에 넣고 하나씩 손질해야 하는구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채소를 정리하고 과일을 씻어서 통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약해둔 케이크 생각이 났어요. 아, 케이크는 이따 찾으러 가야지. 오후가 되어 저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기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케이크 찾으러 다녀올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약 번호를 말하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붉은 리본이 달린 케이크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직원의 인사를 받고 저는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떨어뜨릴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케이크 상자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그날 저녁에 들을 한마디를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저희는 오후 3시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동안 저는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왔어요. 시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에서 케이크 상자를 받아주셨어요. 어휴, 이걸 또 들고 왔어. 고생했네, 지영아. 괜찮아요, 어머니. 안에 과일이랑 반찬도 좀 가져왔어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며 짐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트리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손주 둘이 종이별을 끈으로 묶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큰아이가 별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과 밑반찬통을 차례로 넣으면서 이 정도면 저녁 준비는 수월하겠네 하고 생각했어요. 거실에서는 캐롤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트리 장식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는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런 날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좋은 시간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주방 선반에서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갈비찜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뒤 저는 거실로 나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찜은 좀 이따 데울게요. 지금 하면 질겨질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지영아. 너만 믿지 뭐. 그 말에 잠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만 믿지 뭐. 그 한마디가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채와 갈비찜, 샐러드와 과일이 가득 차려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올려놓을 때쯤 시누이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시누이가 코트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또 잔칫집이네. 올케는 손이 참 크다니까.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소주병을 열며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올해도 건강하게 모였으니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를 마시며 웃었고 어른들은 한 해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께서 회사 이야기를 꺼내셨고 시누이는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한마디씩 거들며 집안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아이들 접시에 반찬을 더 올려주고 국그릇이 비면 다시 채워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런 순간들이 좋은 거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집안이 꽤 포근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물을 더 떠오려고 일어났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국물을 뜰 때 문득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는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다 닦으려면 한참 걸리겠네.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던 순간 거실 쪽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또렷하게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 피는 못 속여. 내 편은 딸뿐이지.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국자를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롤 소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정말 맞는지,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 그 톤, 그 말투. 제가 잘못 들을 리 없었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저는 국그릇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한 걸음씩 옮겼어요. 젓가락을 쥔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고 캐롤 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제 귀에는 그 한마디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타일 위에 그대로 서서 저는 수돗물을 틀었어요. 물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귀를 막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딸이야, 뼈가 이어진 정이지.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남이지 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돗물을 잠그고 저는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 웃음 섞인 대답이 뒤따라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옳게 서운하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에이, 지영이는 알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거.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그럼 저는 뭔가요? 그냥 듣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인가요? 저는 그 순간 부엌 타일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붉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 어쩐지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국그릇을 들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식탁에 앉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접시에 반찬을 더 올려주고 남편이 건네는 젓가락을 받아들었어요. 남편이 제 손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피곤해? 얼굴이 좀 안 좋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덥네. 겨울인데도 목 뒤로 땀이 미끄러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식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올케, 이 잡채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저는 물을 틀었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릇을 하나하나 헹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에 넘게 이 집 살림을 같이 했는데 명절마다 반찬을 챙기고 아이들 돌잔치 때도 제가 음식을 준비했고 어머님 생신 때도 빠짐없이 찾아뵀는데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남인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씻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도 별말 없이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들었던 말을 되새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말이 가슴 안쪽에 비수처럼 박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작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남편을 보며 저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올렸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그 말이 밤새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뉴스 프로그램에 멈춰 섰어요. 저는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오늘 일이 떠올라서 차라리 눈을 뜨고 있는 게 나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까 엄마가 한 말 들었어?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말?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라던 말. 당신 앞에서는 안 하셨나 보네.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비비며 조금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 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소리 자주 하시잖아. 그냥 옛날 사람들 말버릇이지. 당신한테 진짜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쥐며 물었어요. 당신은 안 서운해? 나 그래도 30에 넘게 이 집 살림같이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감정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괜히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예민하다.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마음에 또 한 번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건데.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서는 아나운서가 무슨 뉴스를 읽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혹시 내가 정말 별것 아닌 말에 집착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냥 말버릇일 수도 있겠죠. 어머님이 정말 저를 남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곧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창문에 걸린 트리 조명이 붉고 푸른 빛으로 깜빡거렸어요. 그 불빛이 침대 시트 위로 길게 늘어지더니 제 마음속 어두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30해가 넘었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시댁 제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전을 부치고 아이들 돌잔치 때도 시어머님 생신 때도 늘 먼저 챙기고 준비했었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남인가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민해서 그래.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서운해할 만한 일인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눈을 뜨면 남편의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예민해서 그래. 둘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이불을 벗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기분도 사라질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국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과 남편의 무심한 표정을 번갈아 떠올리며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어머님의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사흘 뒤 몸이 으슬으슬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서 집 앞 해장국집에 혼자 들르기로 했어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서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해장국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김이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뭐 드릴까요? 해장국 하나 주세요.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가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몸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런 게 필요했나 봐.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어머, 올케도 왔네. 신우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를? 회사 근처라서 가끔 오거든. 나도 해장국 먹으러 왔어. 신우이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시키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혼자 나왔어? 성우는? 응, 오늘은 나 혼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신우이 앞에도 뚝배기가 놓였고 둘은 잠시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은 고생 많았지? 음식도 거의 내가 다 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매년 하던 일인데 뭐. 신우이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더 말이 거칠어졌지? 나이 들수록 그런가 봐.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혀가 조금 데인 것 같았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언니는 엄마 그런 말 들으면 안 서운해? 신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말?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라던 말. 나 그날 밤에 거의 못 잤어. 신우이는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그 말을 또 그렇게 했구나.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그러나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입안에서 한번 굴리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었어? 신우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 말에는 앞부분이 더 있었을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이라니. 신우이가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말투 옳게도 알잖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빙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엌에서 국물을 떠오다가 거실에서 들린 어머님 목소리.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신우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신우이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옳게, 그 말 뒤에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말만 들었어. 부엌으로 들어가느라 뒤는 못 들었어. 신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날 무슨 말이 오갔는지. 뜨거운 국물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신우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신우이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며느리는 남이라 그러잖냐. 그 말이 나는 제일 싫다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싫다고?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엄마 표현이 원래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나한테 맨날 그러셨어. 사람들이 며느리는 남이라 그러는데 나는 지영이한테 그런 말하면 죄 짓는 것 같아. 그 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젓가락을 쥔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그날 내가 들은 건 뭐야? 신우이가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그날 상황을 떠올리듯 웃었습니다. 그날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나 아까워서 뭐라 그랬잖아. 엄마, 올케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허세 부리듯 한 거야. 뭐,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라 그러잖아. 이러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나는 정말 싫더라. 지영이는 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 순간 식당 안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부엌으로 들어가느라 앞뒤가 잘렸나 보다. 저는 뚝배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서운함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반만 들은 거였구나. 신우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감추듯 할 때가 있어. 특히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어머님 말투를 떠올려 봤습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말하시다가 진심을 슬쩍 끼워 넣으시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어머님의 성격이려니 했는데 어쩌면 서툰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한 번은 엄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나는 지영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이렇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막혀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옳게, 엄마가 서툴러서 그래. 표현은 거칠어도 마음은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이 그날은 참 날카롭게 들렸어. 제가 고백하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말이란 게 참 무섭더라.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예민한 상태였으니까요. 신우이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건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그 말이 제 마음 한쪽에 작은 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다니.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어머님과 마주 앉아 제 속마음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해를 품은 채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뚝배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말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신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아. 엄마도 내 마음 알아야 하니까. 둘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어가던 국물이
다시 뜨겁게 느껴졌어요. 해장국을 다 먹고 계산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내, 옳게. 엄마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오늘 이야기 안 했으면 나 계속 오해하고 있었을 거야. 신우이가 손을 흔들며 회사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해장국 먹고 왔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며칠 뒤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님 댁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을 본다고 말해두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창밖으로 겨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른 가지 끝에 눈송이가 조금씩 걸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서 내리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대갑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문이 열리며 어머님이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웬일이냐, 지영아. 성호는 안 왔어? 네,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어서 들어와. 밖에 춥지? 거실로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으로 가셔서 유자차를 내오셨어요. 이거 마셔. 몸 좀 녹이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어요. 어머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혼자 오다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크리스마스에 하신 말씀 때문에요. 어머님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또 뭐 실수했냐?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제가 좀 많이 서운했어요. 어머님 눈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이고, 그 말 또 했구나, 내가. 지겨운 소리인데. 어머님은 제 손등을 가볍게 치셨습니다. 그 말, 나는 진짜 싫어해. 근데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더라. 사람들이 맨날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남이다. 이렇게.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화가 나더라고. 우리 지영이는 남이 아닌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뒤에다 말 붙여. 그래도 우리 지영이는 남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날은 내가 못 들었나 보구나. 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앞부분만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너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저는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부턴 앞에 말은 빼고 뒤에 말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예전처럼 젊지가 않아서 괜히 말이 날카롭게 꽂히더라고요. 어머님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또 늙은이 말투로 상처 줬네.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어머님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너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명절 때도 평소에도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도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오해했어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서운해했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자차 김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말 조심할게.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안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이 가끔은 거친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 둘 사이를 막고 있던 얼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12월이었고 거리에는 다시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나섰거든요. 엄마, 올해는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초대하고. 큰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당신 힘 좀 덜 들게 우리 집에서 하자. 부모님 모시고 오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 좀 도와줘야 해. 남편이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할게.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셨어요. 에이, 괜찮아. 우리가 갈게. 내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아이들이 영상통화로 트리 자랑을 하자 어머님은 결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손주들 얼굴 봐야지.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집안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 청소기를 돌렸고 아이들은 거실 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큰아이는 샐러드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자르면 돼? 아이가 상추를 손으로 찢으며 물었어요. 그래, 잘하네. 조금만 더 작게. 식탁에는 여전히 갈비찜과 잡채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소소한 것들만 챙겼어요. 국간을 맞추고 그릇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추우셨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영이는 이제 남이면 안 된다니까.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님도 코트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집이 따뜻하네. 애들이 다 꾸몄나? 큰아이가 달려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트리 봐요. 제가 꾸몄어요.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올해도 건강하게 모였으니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머님이 갈비찜을 한 점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남편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아들이 이제 요리도 하네. 지영이가 잘 가르쳤나 보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가르쳤어요. 알아서 잘하던데요.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회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중간중간 그릇을 채워주며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참 힘들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트리불을 끄기 전에 잠시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작년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도 있었지. 그때 제가 떠올라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말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어떤 날은 칼처럼 날카롭게 들리고 어떤 날은 담요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트리 불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섣불리 베개를 적시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같이 떠올려 봐야겠어.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작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때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어 조용히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이며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입니다. 서툰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반쪽만 들은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용기 내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하나가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도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